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16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K리그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석방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대구FC입니다. 전북현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장악과 헤더 마무리에서 확실한 무기를 지닌 자원입니다. 전진우는 최근 경기마다 측면 돌파와 컷백, 크로스 타이밍이 절정에 이르며 공격의 핵심 축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규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침투 패스를 통해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호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은 전방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며 상대를 경기 초반부터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대구FC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세징야는 전방에서의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겸비한 핵심 전개 자원입니다. 정치인은 투톱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뒷공간 침투를 노리지만 최근 페널티 박스 내 결정력은 기복이 있습니다. 라마스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전환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템포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왼쪽 풀백 정우재는 과거 전성기 시절 날카로운 오버래핑이 장점이었으나 십자인대 부상 이후 스피드와 체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물오른 전진우의 측면 공격을 경기 내내 봉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북은 콤파뇨의 제공권, 전진우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김진규의 이선 침투를 모두 활용하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은 대구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와 라마스를 통한 중원 전개의 의존도가 높지만 풀백 정우재의 하락세와 측면 수비 불안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홈에서의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여지가 크며 체력적 부담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의 측면 전환 속도가 전북의 압박 강도를 버티기엔 한 박자씩 느려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전북이 측면과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며 흐름을 끝까지 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현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수원삼성입니다. 김포FC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공간 침투 능력을 갖춘 역습형 공격수입니다. 제갈재민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볼 회수와 전환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며 전술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디자오마는 제공권 경합과 강한 피지컬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김포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가 강점이며 쓰리백의 간격 유지와 커버 능력도 안정적입니다. 수원 삼성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지현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마무리를 시도하는 멀티 자원입니다. 박지원은 중원에서 빌드업 전개와 전방 침투 패스를 연결하지만 강한 압박에선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세라핌은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지만 주변 지원이 없을 때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일류첸코의 퇴장 결장은 제공권과 마무리 옵션을 동시에 잃게 되는 타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포는 루이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 패턴이 완성도 높게 구축되어 있으며 활동량이 많은 중원 라인이 수원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할 수 있습니다. 3백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안정적이어서 제공권 경쟁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반면 수원은 일류첸코 부재로 인해 결정적인 마무리 옵션이 사라졌고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팀을 상대로는 유독 경기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 압박에서 밀릴 경우 전개가 끊기며 역습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김포는 홈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체력을 깎아내리는 패턴을 자주 활용합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수원은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을 넓게 내주며 실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포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충북 청주와 화성FC입니다. 충북 청주는 최근 리그에서 기복이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홈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로 패배가 많았지만 경기당 기대 득점은 한 점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어 득점 기회는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준호, 송진규, 반데아벌트가 공격 포인트를 나누어 기록하며 팀 전방과 후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송진규는 공수 밸런스뿐 아니라 세트피스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채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찬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찬스 창출에 방점을 둡니다. 수비 라인은 높지 않더라도 간격 유지가 잘 되어 있으며 미드필드에서 상대 전진을 제어하는 전술을 유지하려 합니다. 부상과 징계로 인한 결장자가 없어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북 청주의 긍정적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된 경기에서 무리한 압박보다는 체력 분배형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공격에서의 마무리 정확도가 승점 확보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화성FC는 최근 3경기에서 무승을 거두며 주춤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의 핵심인 김병호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는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김병호는 올 시즌 팀 최다 득점자로 최전방에서의 버티기와 마무리 능력으로 공격 전개의 중요한 축을 맡아왔습니다. 그의 부재는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 저하뿐 아니라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라이바와 루안이 전방과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로 빈자리를 메워야 하며 특히 사라이바가 측면에서 만들어주는 기회가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화성FC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높지 않으며 중원에서의 압박은 리그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접전 상황에서는 리드를 지켜내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무더운 날씨와 주 공격수 부재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원정 경기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충북 청주의 수비 안정성과 화성FC의 공격력 결핍 요인이 맞물린 대등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충북 청주는 홈에서 경기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된 수비로 상대를 맞이하며 반격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화성FC는 공격 기회 창출에 있어 측면과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사라이바와 루안이 얼마나 전방에서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홈 이점을 살려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나 화성FC 역시 압박 성공 시 빠른 전환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날씨로 인한 체력 소모가 양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기 후반에는 오히려 경기 흐름이 오픈되며 득점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공격수 결장으로 인한 화성FC의 마무리 부족과 충북 청주의 결정력 기복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승리를 확정짓기보다는 골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방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00명이 계시는 분석방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경남FC와 서울이랜드입니다. 경남FC는 최근 홈 경기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득점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 핵심이자 팀 내 어시스트 1위인 브루노 코스타가 출장 정지로 빠진다는 점이 뼈아픈 전력 누수입니다. 브루노 코스타는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를 통해 경남FC의 공격 전개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왔으며 그의 부재는 미드필드의 전환 속도와 공격의 창의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카릴, 박민서, 송시우가 여전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나 이들을 향한 전방 패스의 질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안정감이 부족했고 평균 1.5실점을 허용하는 수비는 후방에서 집중력 유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홈에서는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접전 양상을 주로 가져가며 한 점차 승부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드 컨디션과 날씨 모두 공격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선제골 이후 경기 운영 능력이 승부를 결정지을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 1위이자 공격 전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울레르가 누적 경고로 결장합니다. 에울레르는 골 결정력뿐 아니라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팀 공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온 선수로 그의 부재는 서울 이랜드의 창의적인 빌드업과 마무리에서 전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데일과 페드링요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전방에서의 위협도가 에울레르가 있을 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경기당 평균 득점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큰 약점을 보이지 않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전개 속도가 더뎌지고 상대 박스 침투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기온과 습도가 예상되는 이번 경기에서는 평소 강점인 후반 공세가 다소 무뎌질 수 있어 경기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은 양팀이 나란히 주공격수와 중원 핵심을 동시에 잃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화력전보다는 밀도 높은 수비 대결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FC는 홈에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세트피스를 통해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기회에서의 집중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서울 이랜드는 에울레르의 부재 속에 전방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수비 라인을 견고히 유지하며 역습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경기 후반에는 양팀 모두 체력 소모로 인해 간격이 벌어져 득점 찬스가 나올 수 있지만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경남FC의 한 번의 기회를 살려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남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울산현대입니다. 수원FC는 최근 홈에서 강팀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1.84에 이를 정도로 공격 전개가 활발합니다. 특히 사박, 윌리안, 안드리고로 이어지는 전방 삼각편대는 저돌적인 돌파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높은 집중력으로 꾸준히 득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볼 소유보다는 빠른 전환과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이 주요하며 빅찬스 창출은 경기당 평균 2.3회에 달합니다. 다만 실점 수치가 1.65로 수비 안정성이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후반 60분 구간의 실점 비중이 높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부상이나 출장 정지로 인한 전력 누수가 전혀 없어 최상의 11명을 그대로 기용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대개 한 점차 승부가 많고 리드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은 무난하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짧고 굵은 한 방은 가능하지만 울산현대처럼 조직적인 팀을 상대로는 안정적인 수비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울산현대는 현재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흐름을 보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기대 득점은 평균 1.26으로 안정적이지만 기대 실점 역시 1.42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첫 경기에서 제주의 1대0으로 승리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좋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컹은 핵심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과 해결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엄원상은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돌파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합니다. 루빅소는 측면에서의 정확한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꾸준히 공격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현대는 후반 막판 실점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수비 라인의 체력 하락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는 없으나 원정에서 한 점차 싸움에 끌려 들어가면 마무리에서 불의의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전후반 초반보다는 경기 종반에 공격적 폭발력이 높아지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습도 높은 환경과 상대의 적극적인 압박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두 팀의 스타일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수원FC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울산현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고 중원에서 안드리고가 세트피스를 포함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울산현대는 상대 압박을 벗겨낸 뒤 엄원상의 속도와 루빅손의 측면 침투를 통해 말컹에게 연결하는 패턴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경기 종반 집중력 저하 가능성이 있어 후반전에 골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이는 서로의 취약 구간에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격 라인 모두 정상 가동되는 상황에서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서로가 허용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술적 대응과 상대의 강점을 상쇄시키는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홈팀의 후반 실점 패턴과 원정팀의 후반 집중력 저하가 맞물려 승부가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성남FC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압도적인 홈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 최상위권을 질주하고 있다. 24경기에서 46득점 15실점이라는 탁월한 수치 속에 홈 경기 승률은 90%를 웃돌며 강력한 승리 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고사, 제르소, 이동률이 나란히 전방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으며
세 선수 모두 최근 컨디션이 양호합니다. 특히 무고사는 제공권과 골 결정력에서 리그 정상급이며 제르소는 폭발적인 돌파와 드리블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동률 역시 6골과 4도움을 기록하며 골과 찬스 메이킹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강점은 경기 후반까지 유지되는 강한 전방 침투와 폭넓은 측면 활용이며 홈에서는 중후반전 집중력으로 추가 득점을 만들어 승부를 확실히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 라인 역시 조직력이 높아 홈에서의 평균 실점은 절반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3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효율적인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성남FC는 시즌 내내 원정에서 고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4경기에서 승률 33%에 머물고 있으며 경기당 득점이 한 골을 밑도는 상황입니다. 후이조와 홍현승, 진성욱 등 주 득점 자원들이 꾸준히 출전하고 있지만 박스 안으로의 진입 빈도가 낮고 중하위권 수준의 마무리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을 낮게 두고 역습을 시도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늦고 공수 전환 시 간격이 벌어져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빈도가 높습니다. 다만 수비적으로는 큰 붕괴 없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 최근 원정 패배에서도 대부분이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성남FC는 초반부터 수비 공간을 줄이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측면 크로스를 견제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인천 유나이티드의 폭넓은 공격 패턴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격에서는 제한적인 찬스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나 원정에서의 슈팅 정확도가 낮아 다득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양상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성남FC의 수비적으로 버티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초반부터 높은 위치에서 볼을 회수해 공격 기회를 만들 것이고 측면과 중앙을 연계한 다양한 패턴으로 성남FC 수비를 압박할 것입니다. 성남FC는 조직적인 수비로 실점을 최대한 늦추려 하겠지만 전방으로의 전개 속도가 느려 반격 상황에서 결정적인 위협을 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인천 유나이티드의 파이널 서드 장악력이 높아지고 상대의 체력 저하가 맞물리며 골문을 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를 병행해 다가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성남FC 수비를 무너뜨리고 추가 골까지 연결하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전력, 최근 흐름, 홈 어드밴티지를 종합하면 인천 유나이티드의 무난하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